오늘 드라마에서도 부자가 등장한다. 부자는 항상 드라마의 소재가 된다. 그 부자는 가족 간의 불화로 힘들어하며 서로를 불신하고 오직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권력을 다투고 회사의 패권을 쥐기 위해 비열하게 싸우고 있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만다. 이렇게 드라마는 항상 부자는 불행하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부자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부자들은 정말로 불행하게 살까?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자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어리석은 소비 습관을 하며 부자에서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 아니다. 사람들이 부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부자는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손 떼는 건 모두가 황금으로 변하여 음식조차 먹지 못했던 미다스의 불행을 즐겨 인용한다. 많은 돈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불행을 과장되게 극대화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은 부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나쁜 내용들만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대. 자식이 공부를 못한대. 애인이 따로 있대. 성격이 괴팍하대. 당뇨에 고혈압이래. 탈세를 하였대. 위화감을 조장하여 국민 단합을 저해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 라는 식의 표현은 여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병원에서 중환자가 일반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지? 불쌍해라라고 생각하지만 최고급 승용차에서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는 중환자를 보면 돈이 있으면 뭐해? 건강이 최고야라고 생각한다.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속으로는 졸부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할 것이다. 언젠가 어느 유명인이 자기 승용차 안에서 여자를 XX한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언론 매체들은 그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그랬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방송, 신문, 라디오 매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랬다고 말하였다. 왜 벤츠라는 것을 친절히 알려주는 것일까? 부자들에 대한 시기와 함께 있는 놈들은 원래 이래라는 식의 편견이 기자들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땡볕 속에 땀 흘리며 일을 마친 후에 시원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고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자는 사람이 첨단 보안 장치 속에서 안전을 구걸하는 부자. 내일의 주가, 내일의 환율, 내일의 사업을 걱정하며 잠드는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에 대하여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한단 말인가? 부자로 살아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부자에게는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으며 부자는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자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부자가 안전을 구걸한다고 믿으며 왜 부자가 주가, 환율, 사업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짜 부자들은 경비 시스템이 철저한 곳에서 살고 있기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주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대박 환상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이며 환율이나 사업 걱정을 하는 정도라면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족 간의 정은 더 메말라가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여 가치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겨 삶이 더 척박해진다.
왜 사람들은 부자의 가족들은 정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할까? 왜 부자의 가족들이 다 같이 연주회장 특석에 앉아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나 해외의 리조트 호텔에서 여유롭게 가족 휴가를 보내는 모습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연속극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 시인, 기자, 방송 작가 등이 부자도 아닌데 왜 그들이 추측하여 그려내는 모습들을 부자 가족의 삶으로 믿는 것일까? 왜 부자의 인간관계는 척박하다고 믿는 것일까? 돈을 아귀처럼 움켜쥐고 있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에 바들바들 떠는 부자도 있고,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도 있고, 99가마 가진 놈이 한 가마 더 채우려고 혈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부자들도 있음을 왜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 물론 부자들이 많은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럴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서일까?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경제의 속성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묻는다. 경제를 배우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을 더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선택을 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재화를 갖고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비교 선택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 비교가 있어야 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고르기 위해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느 해 겨울 나는 가죽 재킷을 사고 싶었다. 백화점에 가보니 세일 가격조차 100만 원이 넘었다. 양가죽이 제 아무리 좋아도, 양가죽이고 바느질과 안감이 제 아무리 좋아도 100만 원이 넘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결국 상표값이라는 말인데 전혀 내키지 않았다. 가족들과 명동 밀리오레에 갔을 때 물어보니 비슷한 품질이 50만 원대. 그래도 나는 사지 않았다. 1월경 홈쇼핑 잡지에 나온 이태리산 양가죽 재킷은 25만 원대. 납품가는 20만 원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2월경 가죽옷이 들어갈 시기. 남대문 매사에서 나는 15만 원에 아주 마음에 드는 무광택 양가죽 재킷을 하나 샀다. 홍콩에서 스포티한 디자인의 가죽 재킷을 60만 원 주고 구입한 적도 있다. 부자들은 종종 물품값을 지불할 때 당신이 보기에는 야박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는 것을 멀리하여 왔기에 부자가 된 것임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따뜻한 삶은 오히려 청빈한 생활, 겸손한 성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생기는 여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만족할 줄 아는 내적 힘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물론이다. 그렇지만 인도의 인구 10억 명 가운데 90% 이상이 가난한 이유를 혹시 아는가? 현 세상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며 내세가 진짜 인생이라고 믿는 힌두교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보고 나서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에 빠져 있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돈이 아주 많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불행하여진다는 공식을 이제는 버려라. 돈을 신 포도라고 미리 단정 짓고 뒤돌아서는 여우가 되지도 말아라. 이것은 어떤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저 여자는 행실이 좋지 못할 거야. 남자 관계가 복잡할 거야. 성질이 있을 거야. 화장발이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부자를 흉본다고 해서 그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듯이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당신도 부자가 되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것이 목표이지 않은가. 부자들을 모두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매도하거나 모두가 다 도둑놈들이라고 몰아붙이지도 말라. 물론 이 사회에는 정치적 결탁이나 부정한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몇십 배 노력하여 세금 다 내고 떳떳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부자들이 모두 다 어떤 부정한 사건과 연루되어 보도되는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땀 흘려 떳떳하게 돈을 번 부자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자들은 없다고 믿는다면 언론에 보도되는 흉악범들은 모두 부자가 아니므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흉악범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자들을 일자무식 장돌뱅이로 여기는 어리석음도 버려라. 2000년도 삼성전자 등기이사 20명에게 지급된 보수는 29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회이사 6명을 빼면 사내 이사의 평균 보수는 2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엘리트 부자 계층이다. 일자무식이 전혀 아니며 당신보다 훨씬 더 엘리트라는 말이다. 물론 봉급을 많이 받는 이사들인 경우 그 봉급 중 일부가 회사의 비자금으로 다시 되돌려지는 경우도 때로는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부자를 불행한 도둑놈이라고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내심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참부자들까지도 모두 다 도둑으로 생각하고 불행한 삶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려는 것인가? 사람들 머릿속에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는 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곧 똑같이 불행한 도둑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사원들이 문제 사원들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사원이 과장의 생각을 알면 과장이 될 자질이 있는 것이며 부장의 생각을 알면 부장이 될 수 있는 수준이고 사장의 생각을 알면 사장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부유하다는 것이 죄는 아니다.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도둑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부자에 대해 억측하지 말라. 명심해라. 부자들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사실은 부자들이 쓴 고백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부자들의 삶을 강 건너에서 바라보고 추측하여 쓴 책들은 그 어느 것이든 무시하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억측만 하면서 아는 체를 하기 마련이다.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쇼 코네리가 하는 말이다. 참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부자는 돈독이 들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가져올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도둑놈도 아니다.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지 말아라. 나는 유명 브랜드에 미친 사람이 결코 아니다. 결혼 직전 처가에서 내 시계를 좋은 것으로 사라고 돈을 주었는데 나는 아내와 같이 청계천 시계 골목에서 심플한 디자인의 저렴한 일제 세이코 밀수 시계를 각자 하나씩 샀다. 나는 밀수고 나발이고 싸고 좋으면 산다. 아내는 내가 사준 그 시계 디자인을 좋아하여 지금도 종종 차고 다닌다. 왜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결혼할 때 그렇게 패물에 신경을 쓰고 유명 브랜드 상품에 목을 매면서 부티를 내려고 할까? 남에게 보이기 위함 아닐까?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기 오래전에
마르크스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단언하였던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저자 다니엘 벨은 자본주의적 상품 교환에서는 실용성보다 외관이 중심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폼이 나야 한다는 말이다. 이른바 명품을 본떠 만든 가짜들이 팔리는 이유 역시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 가짜 핸드백이 워낙 정교해 진짜를 사봐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품이 안 팔린다는 세상. 하지만 가짜를 만들어도 진짜와는 눈으로도 쉽게 구분이 되는 값비싼 시계 같은 것들은 오히려 진품이 더 잘 팔린다는 세상. 바쇠론 콘스탄틴, 피아제 등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박은 시계를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잘 샀다고 말할 것이다. 문제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값싼 시계를 차고 다니면 손목이 부끄러워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어느 신문에서 친구들과 명품계를 한다는 여대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읽었다. 요즘엔 겨울철이라도 반팔티나 블라우스 위에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차림이 많다. 실내 생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계를 상대방에게 보일 기회가 늘어난다. 이제 개라도 해서 까르띠에 탱크 시계를 구입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트렌드다. 트렌드 좋아하네. 트렌드가 밥 먹여주냐?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꼴값에 XX들 떨고 있네. 그게 아니다. 판매자의 상술에 노라나 혼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덮어 씌운 이미지에 현혹된다. 수많은 상품들이 매혹적이고도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광고를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그래서 넥타이 하나를 사더라도 자기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그 넥타이 뒷면의 상표를 더 중요시한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인격체는 당신이 소유한 상품과 동격이 절대 아니다. 나는 상품이 주는 그 어떤 이미지보다도 나 자신의 판단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갖고 싶어하는 명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흔한 버버리 제품 하나 없고 영국에서 살았던 가까운 친구가 선물한 목도리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 디자인이 싫어서 친구에게는 미안하게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롤렉스, 오메가 시계도 없으며 조르지오 아르마니 양복도 없다. 그 디자인이나 질감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물품들 중 명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몽블랑 만년필들과 워터맨 만년필. 나는 끄적거리는 것을 좋아하기에 만년필 욕심이 있으며 모두 면세점에서 샀다. 더닐라이터, 금속재 불가리 시계가 있는데 비싼 건 아니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뭐 그 정도이다. 아참, 가짜 롤렉스 시계도 하나 있는데 어느 스승의 나를 스승으로 여기는 예전 직원이 금속 디자인이 나와 잘 어울린다고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걸치고 다니는 것들은 모두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믿는다. 1만 원짜리 시계들도 즐겨 차고 다니는데 말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이론가 혹은 본격 하이테크 사회 이론가라 불리는 장 보드리아르는 이미 30여 년 전에 저서 소비의 사회에서 광고, 매스미디어, 에로티시즘, 레저, 아이디어 상품 등이 약속하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행복한 삶은 거짓 신화에 지나지 않으나 현대인은 그 신화를 믿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은 더 이상 물건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광고와 텔레비전 등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그 상품의 사회적 이미지이며 현대인은 그러한 이미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때에도 불행한 때에도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대하던 장소였던 거울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쇼윈도가 출연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30여 년 전의 말이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는가? 광고와 쇼윈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다. 너희들 이런 상품 갖고 싶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너희들 인생이 폼나게 되는 거야. 이 모델들 좀 보렴. 얼마나 아름답고 폼나니. 이게 다 이 물건 덕분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한번 구입해봐.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돈이 없다고. 카드 긁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니? 카드 회사에서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해준다는데. 무이자 행사 기간이 끝나서 이자는 내야 한다고. 그깟 놈의 이자가 문제겠니? 사람이 쫀쫀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좀 대범해야지. 이자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인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해봐. 품위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결단을 내려, 빨리.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1%만 가질 수 있다니까. 그래도 이번 달 지출이 계획보다 늘어난다고. 사람이 왜 그러니? 다음 달에 절약하면 될 걸 가지고 말이야. 게다가 2달 후면 보너스도 나올 예정이잖아. 뭘 그렇게 걱정하니? 세이노라는 사람도 걱정은 10분만 하라고 그랬다더라. 벌써 10분 지났다. 그러니 이제 걱정 그만하고 지금 구입하렴. 너희도 이 모델들처럼 완전 킹카 되고 퀸카 된다니까 그러네. 부자들은 이렇게 속삭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데 귀신이다. 정작 자기들은 졸부가 아닌 한 그런 속삭임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쇼윈도 앞에서 서성대지 말라. 남들이 불어넣은 이미지에 세뇌되고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하며 타인에게 보이고자 소유하려는 태도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돈, 명예, 지위, 학벌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가치 판단보다는 남들이 불어넣는 이미지에 세뇌되고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면 투자에 사용할 자금과 시간은 점점 더 제로에 가까워져 오히려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만 높다. 부자가 될 사람이 소유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화이지 남에게 지금 보이기 위한 물품이 아니다. 명심해라.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이미지의 망령들로부터 초월한 높은 경지에 초인처럼 굳건히 서 있으면서 역으로 그 망령들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용하여야 하는 법이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자들의 삶이 불행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부자에 대해 상당히 편견을 가졌습니다. 부자는 불행하다는 편견이었습니다. 항상 드라마 속에서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주관을 가지고 산다면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면 정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부자를 불행하다거나 모두 파렴치한으로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돈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는 진짜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죠.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싸우는 이유를 보면 거의 돈 문제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새겨보시고 자신의 소비 습관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누가 부자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부자의 삶에 더욱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